지난 2018년 12월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일하던 20대 하청 노동자 김용균 씨가 숨졌습니다. 김용균 씨 사망 사고 이후 정부는 노동자 사망과 같은 중대한 재해가 발생할 경우 경영 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을 마련했습니다. 중대재해는 크게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나뉩니다. 중대산업재해는 노동자가 업무와 관련된 행위로 인해 죽거나 다치는 등의 중대한 인명피해를 주는 산업재해를 뜻하고, 중대시민재해는 공중이용시설이나 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발생한 재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2022년 1월 시행 당시엔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 50명 미만인 사업장의 유예기간을 2년 뒀고, 2024년 1월부터는 유예기간이 끝나면서 5인 이상 사업장에도 전면 확대 적용되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실효성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도입 3년이 지났지만 산업재해 사고로 숨진 노동자 수는 좀처럼 줄지 않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법 시행 이후에도 최근 3년간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 수는 2,000명대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산재를 입은 노동자 수 역시 2022년 13만 300여 명에서 지난해엔 14만 2천여 명으로 오히려 늘어났습니다. 이에 지난 6월 출범한 이재명 정부는 산업재해 사망 사고를 막기 위해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첫 기업의 생산 현장 방문으로 노동자 사망 사고가 이어진 SPC 삼립 시화 공장을 찾아서 돈 때문에 생명과 안전을 희생하는 구조는 반드시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역시 노동자 사망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 포스코 ENC를 겨냥해선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 아니냐고 질타하며 건설 면허 취소 등 법률상 가능한 모든 방안을 찾으라고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대통령 지시에 정부는 각종 대책을 연달아 내놓고 있습니다. 먼저 중대재해를 일으킨 안전불감 기업에는 공공사업 진출을 대폭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은 2명 이상의 근로자가 동시에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면 최대 2년간 공공입찰 참가를 제한하는데, 이를 확대해서 연간 기준으로 사망자가 다수 발생할 경우 입찰을 제한하겠다는 것입니다. 제재 기간을 늘리고 사고가 끊이지 않는 기업에는 가중 처벌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제한 경쟁 입찰에는 안전부문 자격 제한 요건을 신설하고 낙찰자를 선정할 때 안전 평가 기준도 상향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기업의 안전 투자 확대를 위한 지원도 강화합니다. 적격 심사 대상 공사의 낙찰 하한율을 상향해 적정 공사비를 보장하는 한편, 제조 현장의 안전성 확보와 연관되는 물품 구매도 낙찰 하한율 상향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달 중에는 이런 내용이 포함된 노동안전 종합대책이 발표됩니다. 사전 예방과 사후 처벌의 수준과 강도를 모두 높이는 게 골자인데, 과태료 부과와 과징금 제도 도입, 산재 관련 공시 의무 신설, 긴급 작업 중지 명령제 도입은 물론 금융제재도 포함될 것으로 전망됩니다.